하셨습니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여기 기록도 해놓고 한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비전이다. 그런 말씀 나눠주셨는데 참 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그 조직적인 비전을 찾는다. 이렇게 그 아티클을 쓰신 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그렇게 했어요. wanted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공개 수배를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런 사람, 또 그런 조직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게 이제 wanted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 오늘 아티클을 쓰신 분은 이제 스티븐 그레이브스라는 분인데 두 가지의 타켓을 가지고 일단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켓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비전의 유무 문제, 비전 오브 오가니제이션, 비전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타켓으로 하나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오가나이징 비전, 요 두 개의 타켓을 가지고 세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만약에라고 질문해보라 라는 거지요. 만약에라고 질문해보라. 그런데 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상백 회장님이 여러 차례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게 이제 만약에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청빙을 받을 때 많이 받는 질문, 꼭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목회 그 플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그걸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조직에 와서 성취하고 싶은 개인적인 성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CBMC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CBMC에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만약에 비즈니스와 마켓플레이스를 그리스도께 커넥팅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게 지금 너무 막연하단 말이죠. 이게 뭐 연결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연결해서 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는 건지, 하여튼 이제 그런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 CBMC라는 이 기관을 우리 주위와 타문화권에 선교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한번 나누어 보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구성원의 가족들과 교제하고 돕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한번 만약에 추정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 비전을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그냥 목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그 고를 가질 건가? 아니면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 이게 이제 만약에라는 첫 번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스티븐이라는 분의 제안. 두 번째는 순풍을 일으켜라. 테일윈즈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만약에라는 질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바람, 여기서는 순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켜야 하나. 이것도 역시 한번 CBMC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본다면 비즈니스와 마켓플레이스 현장의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은 무엇인가? 이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브라이브 마니를 받지 않고
프라이빗 마니를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윤리 지침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와 마켓플레이스를 그리스도께 연결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윤리적 지침이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 있나? 그러면 훨씬 우리가 쉽게 추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걸 선교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를 위해서 세미나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책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고 선교사나 선교 경험자와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는 것. 요게 이제 순풍을 일으키는 것, 분위기를 만드는 것,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가족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전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식사하고 야외 모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누고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것.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요게 이제 순풍의 단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앙 성장에 이 CBMC의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만나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5번을 구체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장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서 충분히 그 백그라운드를 그 컨텍스트를 내가 이해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행동 지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명확히 해라. 그렇게 오늘 스티븐은 제안을 했지요. 마지막으로 비전을 명확히 한다는 이 의미는 대개 리더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전을 조직원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 제가 잠시 어떤 사업 단체에 귀동냥으로 이렇게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늘 강조하는 것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조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그 제스 자매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그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의하는 3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저도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고 또 팔로워의 자리에 있어 봤는데 그 리더의 비전 혹은 뭐 팔로워들의 피드백 이런 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주 전에 했던 비전의 얘기와 오늘 나오는 비전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또 좀 방향이 달라져요. 또 좀 깊어져요. 또 좀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 타이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나눔 가운데서 한 90%의 설득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 20%의 설득력밖에 못 받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그 설득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끊임없이 청취하는 것. 그리고 좌표를 수정하는 것. 그다음에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넓게 확대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아래 사람, 팔로워들에게 나누고 그것이 그 주위의 이웃에게, 동료에게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 세 번째가 깊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넓게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전을 보다 심화하는 것,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 넓게 넓히는 것, 깊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CBMC가 그런 방향에서 잘 나가면 좋겠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조직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비전에 대해서 귀한 나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습니다. 아멘.